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킴이 인생건강입니다. 사과 매일 드시죠? 그런데 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3가지,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최고의 궁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더욱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냥 건강한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사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사과만 따로 먹지 않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함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상황에서 먹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과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사과는 섬유질과 폴리페놀, 칼륨이 풍부한 훌륭한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이는 하루 권장량의 16%에 해당합니다. 또한 케르세틴, 카테킨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입니다. 음식은 혼자 오지 않죠. 같이 먹을 때 소화, 흡수,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먹느냐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사과 당근 주스를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을 마셔도 낮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비타민C 보충제까지 따로 드셔도 활력이 없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셨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니 약 때문인가 싶어서 병원도 다시 가보셨대요. 또 다른 68세 분은 손자와 함께 회를 드시고 바로 사과를 디저트로 드신 뒤 속쓰림과 울렁거림을 겪었습니다. 평소 위가 좀 약하긴 했지만 회는 자주 드셔도 괜찮았는데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회 자체를 기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음식은 착한데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과도 좋고 당근도 좋고 회도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만나는 타이밍과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실제로 영양학에서는 푸드 시너지와 푸드 안타고니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영양소라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율이 30에서 70%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약물 복용으로 인해 위장 기능이 더 민감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죠.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이 조합이 사실은 영양소 흡수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 포함된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사과의 비타민C를 산화시켜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사과 한 개의 비타민C 함량이 약 8mg 정도인데, 당근과 함께 갈아서 30분 후에 측정해보니 3mg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60% 이상이 파괴된 거죠. 비타민 보충하려고 매일 사과 당근 주스를 마시는데 왜 기운이 없지? 하셨다면 조합을 분리해보세요. 사과는 단독으로 드시고 당근은 식사와 함께 반찬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근의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약간의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사과와 함께 물에 갈아 마시면 당근의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안 되는 이중 손실이 발생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 조합을 끊고 따로 드시기 시작한 분들은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더 개운하다, 오전에 피로감이 덜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사과는 오전 간식 시간에 단독으로 드시고 당근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나물이나 볶음 형태로 약간의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사과의 비타민C도 온전히 흡수하고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외식할 때 회나 구이를 드시고 나서 디저트로 나오는 과일 중에 사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시게 되잖아요. 사과의 떫은 맛 성분인 탄닌이 해산물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하기 어려운 응고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이나 울렁거림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생선회, 새우, 깨, 전복 등을 드시고 바로 사과를 디저트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물의 단백질이 충분히 소화되기 전에 탄닌이 방해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70대 남성분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자식들과 함께 횟집을 가시는데 식사 후 항상 사과를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매번 집에 돌아오면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싶어서 소화제도 먹어보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과를 안 드시고 왔는데 그날은 속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더 실험해보니 정말 사과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회 드신 날에는 사과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고 사과는 다음 날 오후에 간식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대안으로는 해산물 드신 후 디저트는 따뜻한 허브티나 따뜻한 물로 하시고 사과는 별도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최소 2시간, 가능하면 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겹살, 갈비, 치킨, 피자, 치즈 등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바로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의 풍부한 섬유질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으로 이미 소화 작업이 한창인 위에 섬유질이 추가되면 위 체류 시간이 길어져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 운동성이 떨어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죠. 기름진 음식의 소화에는 보통 3-4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섬유질까지 더해지면 소화 시간이 5-6시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고기 먹고 사과 먹으면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사 후 바로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40%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즙 분비가 많아지는데 이때 사과의 산성 성분이 더해지면 위산 분비도 촉진되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안으로는 사과를 식전 간식으로 드시거나 기름진 식사 후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의 섬유질이 오히려 다음 식사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고기를 드셨다면 사과는 다음날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낮에 비해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사과는 pH 3.3-3.9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어서 위가 민감한 분들은 공복에 드실 때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 또는 아침에 속이 쓰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침 공복 사과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부드럽게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벽을 보호하면서도 사과의 영양소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벽을 코팅해서 사과의 산성 성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한 견과류의 기름기도 비슷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공복 사과가 불편하지 않다면 공복 섭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공복에 드시면 사과의 펙틴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핵심은 내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산성 성분이 이미 민감한 식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과를 갈아서 드시거나 끓인 물에 살짝 데쳐서 산도를 낮춘 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사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드셔보세요.
해시태그 첫째 사과 견과류 아몬드, 호두. 이 조합은 정말 완벽합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사과의 당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오면 금방 배고파지고 단 것이 당기는데 이 조합은 그런 현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사과만 먹었을 때보다 아몬드와 함께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35%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도 2시간 정도 더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아몬드의 경우 7-8개, 호두는 반쪽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가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아몬드 10개의 칼로리가 약 70칼로리, 호두 반쪽 3개가 약 65칼로리 정도니까 사과와 합쳐도 150-160칼로리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는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된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견과류는 미리 물에 불려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특히 아몬드는 6-8시간 정도 물에 불리면 껍질도 쉽게 벗겨지고 소화 부담도 줄어들어요. 해시태그 둘째 사과 시나몬 계피 마이너스. 시나몬은 사과와 정말 잘 어울리는 향신료입니다. 달지 않게 살짝 뿌려 드시면 풍미는 살리면서도 달달한 간식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나몬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사과의 당분으로 인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시나몬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 정도 낮게 나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시나몬의 항산화 성분은 사과의 폴리페놀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염 효과를 높여줍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인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죠. 시나몬의 항염 성분과 사과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시나몬 가루를 조금만 뿌려서 드시거나 시나몬 스틱을 따뜻한 물에 우린 차와 함께 사과를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시나몬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만 사용하세요. 계피차를 직접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피 스틱 1-2개를 물 500ml에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식혀서 드시면서 사과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셋째 사과 그릭 요거트 마이너스. 이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풍부한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와 포만감과 장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팩틴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요거트의 유익균이 장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그릭 요거트 백지에는 약 1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좋은 보충원이 됩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3배 높고 당분은 더 적어서 혈당 관리에도 유리하죠. 다만 너무 단 요거트는 피하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미 사과에서 자연 당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설탕은 필요 없습니다. 그릭 요거트 백지에 중간 크기 사과 반개 정도가 적당한 비율입니다. 요거트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진짜 그릭 요거트는 원료가 단순합니다. 우유, 유산균 정도만 들어있어야 해요. 각종 첨가물이나 설탕, 과당 등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시간대별로 어떻게 사과를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6시 일찍 일어나시는 분, 이 시간대에는 사과보다는 따뜻한 물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탈수된 상태이고 위장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서요. 아침 7-9시 속이 약한 분은 그릭 요거트 백지, 사과 반개 아몬드 5-6개 조합으로 시작하세요. 속이 괜찮은 분은 사과 1개 단독 섭취도 좋습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약 복용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세요. 오전 간식 10-11시 이 시간대가 사과 섭취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오전 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보충하기에도 좋거든요. 사과 한 개를 단독으로 드시거나 호두와 함께 드세요. 점심 식사 전 12시경 점심.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드시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해 주거든요. 오후 간식 3-4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이 시간대에 사과를 드시면 저녁 식사 때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단 것이 당길 때 사과 시나몬 조합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전후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사과는 이 시간 후에, 해산물을 드신 날은 사과를 아예 다른 시간대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9시 이후 가능한 한 피하세요.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사과의 당분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사과 섭취 전략과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 3-5월 저장 사과 시기라서 당도는 떨어지지만 아삭함은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과를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여름철 6-8월 사과가 귀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냉장 보관된 사과보다는 상온에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거든요. 가을철 9-11월 햇사과 시기로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껍질째 드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신선한 사과일수록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겨울철 12-2월 찬 공기 때문에 위장이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과를 갈아서 드시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시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사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듯 사과에 대한 반응도 개인차가 큽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사과의 혈당 지수 GI는 36으로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간식 시간에, 그리고 반드시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하루 중간 크기 사과 1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사과 섭취 전후의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 사과의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 복용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고 만약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사과의 산성 성분이 자극을 줄 수 있으니 공복 섭취는 피하세요. 반드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거나 사과를 갈아서 드세요. 증상이 심한 날에는 사과를 살짝 데쳐서 산도를 낮춘 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 사과의 펙틴과 섬유질이 도움이 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드세요.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사과의 펙틴이 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 반 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다음으로 사과 관련 흔한 오해들과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해 1. 사과는 밤에 먹으면 독이다. 진실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밤에 사과를 먹는 것이 독은 아니지만 소화 부담과 숙면 방해를 고려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오해 2. 사과 씨에는 독이 있다. 진실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소량의 시아나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1개의 씨를 모두 먹어도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으니 제거하고 드세요. 오해 3. 껍질을 벗겨야 농약이 없다. 진실은 현재 국내 유통되는 사과는 농약 잔류량이 안전 기준 이하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회 4사과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진실은 사과만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사과를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야 할 조합은 사과 당근 주스, 사과 해산물 직후, 기름진 식사 직후 사과입니다. 반대로 좋은 궁합은 사과 플러스 견과류, 사과 플러스 시나몬, 사과 플러스 그릭 요거트 무가당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띄워 먹기와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의 합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고,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이런 세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화 기능의 변화, 약물 복용, 만성질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몸이 편하다고 느끼는 방법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방법입니다.